폭우로 생긴 물 웅덩이는 모기의 산란 장소가 돼 모기 수를 급격히 증가시켜서 말라리아와 같은 모기맥의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요. 실제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폭우와 폭염 뒤 찾아오는 감염병,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번 여름에 폭염이 좀 기승을 부리면서 사실상 모기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폭우가 빈번해지면서 모기가 좀 급증한 건가요? 예, 사실은 모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이 사실은 모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인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모기 출현 시기가 빨라지고 또 오래가는 아열대성 기후로 지금 특성이 바꿔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올해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7월 달에는 모기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습니다. 즉 모기는 물 웅덩이나 아주 작은 물에라도 산란을 해서 모기 개체가 늘어나는 것인데 폭우로 인하여 완전히 다 쓸려나가서 줄었었는데 다시 모기 개체수가 늘어나는 지금 8월부터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올해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폭우 때문에 흐르는 물에는 모기 알이 다 쓸려 내려갔다가 물 웅덩이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모기가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가을 모기가 더 많아지는 좀 특이한 현상이 올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감염병, 이른바 모기맥의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리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로 얼룩날개 모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특히 말라리아 매개체로 알려져 있는데 또 일본 내염인 경우도 진모기, 특히 일본 내염은 작은 빨간 진모기에 의해서 걸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댕기열이라든지 지카, 치kungunya 또는 황열 같은 것들이 모기들에 의해서 매개되는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기의 종류들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진모기도 있고 이집트 순모기라는 것들도 있고 얼룩날개 모기라는 것들도 있는데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대부분 그 질병이 유행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면서 우리나라 남부나 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흰줄 순모기라는 것이 지금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흰줄 순모기는 이집트 순모기와 같이 댕기열이라든지 황열이라든지 지카 같은 바이러스를 매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흰줄 순모기에는 이 바이러스는 아직 없지만 즉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댕기열이라든지 이런 치kungunya라는 것은 아직은 없고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돼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 흰줄 순모기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질병들이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모기가 그것을 매개하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단 발견되게 된다면은 새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모기들이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들도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야 될, 즉 환경 중에 이런 질병을 가진 모기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종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종이 최근에 들어서 생긴 건가요? 그렇죠. 이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 흰줄 순모기라는 것이 없었는데 네. 또 다른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곤충들이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곤충들의 분포도 많이 바뀌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확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라리아도 모기맥의 감염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질병청에서 이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말라리아가 얼마나 위험한 감염병인가요? 말라리아의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인데 사실은 예방약도 있고 치료제도 있기는 하지만 둘 다 잘 듣지를 않고요. 예. 또 특히 우리나라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기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경보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전국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위험 지역에 갈 때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이나 또는 긴 바지 또 모기 기피제 또 밤에 잠잘 때는 방충망이나 모기장 그 안에서 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가능한 한 모기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 여러 가지 철저한 방법들을 써야 되고 특히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표면에 나타나는 모든 피부에는 기피제를 바르고서 외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폭우로 상하수도 시설이 범람하거나 아니면 오염된 물이 유입되면서 장티푸스와 같은 이런 세균성 이질과 같은 감염병이 또 확산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예, 일단 뭐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생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장티푸스 같은 것들이 크게 유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감염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살모넬라 타이피라는 이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장티푸스는 사실은 열성 질환입니다. 일단 잠복기는 한 1, 3주 정도 되고요. 처음에는 미열, 두통, 전신 권태감, 근육통, 식욕부진 등인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질병이 진행될수록 고열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항생제는 잘 듣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는 큰 문제는 없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2, 3주간은 항생제를 복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젤라에 의해서 감염되는 이 세균성 질환은 사실은 2000년대 초만 해도 수천 명씩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1년에 한 100명 정도 발생하는 또 항생제가 잘 듣는 병이기 때문에 특히 몸이 약한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아닌 한 사망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사망률, 치명률은 있는 질병이라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적인 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질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아나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질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이질은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항상 살균된 가열된 물을 마시고 또 식품에 있어서도 가열 조리가 잘 된 그런 식품만을 섭취해야만 이질이나 이런 살모넬라 감염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폭우 이후에 그 침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말씀해주신 고열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런 점들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의심하고 집에서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예후가 좋지 않고 장시간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면 예후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대구에서는 올해 첫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는데 이게 좀 이름도 다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SFTS라고 그래서 Severe Febrile 열성 그다음에 TS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찐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혈소판이 감소되면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환자가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만 발생하는 특이한 질병인데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서 많이 사망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질병인데요. 처음에는 진드기에 물린 다음에 6 내지 14일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고열 또는 식욕부진,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나는데 이때 혈소판 감소가 동반되기 때문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잇몸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위장관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진단을 할 때는 혈소판이 감소되는 것, 백혈구 감소 등을 갖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확진에 있어서는 사실은 혈액 중에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가를 PCR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은 해열제라든지 또는 수액 공급 등을 통한 대증적인 치료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수혈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사망하는 케이스들도 몇 명씩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만 이게 유행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방 백신 같은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예방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이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숲속에 갔을 때 진드기에 물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기와 마찬가지로 기피제를 바르고 잔디에 앉을 때도 꼭 자리를 깔고서 앉아야 되고요. 기피제, 모기와 비슷한 상황의 예방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부풀어 올라가고 그때 열이 동반하게 되면은 일단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이것이 SFTS가 아닌지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코로나 입원 환자가 6주째 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사람들의 경각심이 많이 없어져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자체도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8월 중순까지 6주 이상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사망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작년과 비교한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숫자는 줄어든 상황이지만 아직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서는 이 감염이 코로나19 감염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을 꼭 접종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그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JN1이라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초쯤 되면 파이자, 모더나, 노바백스에서 한 550만 도즈 정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고 이것은 LP8.1이라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MB1.8.1이 주 점종이 되어 있는데 이 바이러스와 상당히 비슷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접종을 받는다면은 지난번에 유행하던 바이러스들에 대한 접종을 받는 것이지만 10월 초부터 접종을 받는다면은 사실은 좀 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접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접종을 받으시면 한 2주 정도 후에는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받으셔도 좋지만 10월 초에 들어오는 백신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일단 감염이 의심되면은 이 진단을 통해서 이것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를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있기 때문에 진단이 확진이 되게 되면은 바로 치료제를 복용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치명률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증상이 있을 때에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제를 처방받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